생각보다 뷰티샵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던데 매출은 월천을 번다 하고 오늘도 꽉 찬 5년째 지방도시 동네 뷰티샵을 운영하는 저는 괜찮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바네섭입니다. 오늘은 시술 영상 말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 월천 매출 달성, 그리고 억대 매출 달성, 이런 성공한 원장님들의 이야기 다들 한 번씩은 보셨죠? 오늘은 그 바로 월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동네의 작은 뷰티샵은 과연 얼마를 벌까? 생각보다 뷰티샵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던데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수도권이나 광역시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저처럼 작은 지방 도시에서 샵을 운영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도 오늘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거제도라는 곳인데요.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경제활동은 크게 조선업이랑 자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이고, 연령층은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이 주로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제 샵의 위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가 아니라 외곽의 아파트의 7평 정도 되는 작은 상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지역의 경제와 인구, 샵의 위치에 따라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표본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속눈썹 반영구 수강으로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2020년 샵인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년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하고 2년 동안은 정말 바쁘게 열심히 샵을 운영해서 회사를 다니면서는 절대 보지 못했던 매출을 벌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수강도 시작하면서 시술은 이전보다 줄어도 매출적인 부분은 그전과 비슷하게 유지했었어요. 즉, 근무 시간에 비해서 오히려 매출은 더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뷰티샵에도 큰 타격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물가 상승이 치솟으면서 꾸민 비용은 물론 외식이나 배달도 줄이는 가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뷰티샵계도 어려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샵 오픈율은 증가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이후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더 어려워지면서 기술을 배워 창업하는 2030 세대가 늘어나면서 다른 분야에 비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적은 뷰티샵 창업에 관심이 늘어났고, 우리 주변의 뷰티샵은 포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한 짬은 못 미치는 매출, 그리고 주변에 너무 많은 뷰티샵과의 경쟁, 만만치 않은 유지관리비 및 홍보 마케팅으로 결국 5년 안에 폐업하는 곳도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 외출은 월천을 번다 하고 오늘도 꽉 찬 예약, 넘쳐나는 수강생, 비싼 차, 명품 인증 스토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즉, 홍보 마케팅이 통한 겁니다. 결국 그분들도 이런 홍보 마케팅으로 수강생을 모으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도 크고 작은 차이일 뿐이지 모두들 홍보 마케팅으로 손님을 모으고 가게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뷰티샵 창업, 하지만 현실은 정말 반대입니다. 물론 월천, 연간 억대 매출을 달성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이 분야에서도 1%에 해당되실 거고요. 그런 분들은 뷰티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 종사하는 분들이시라면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계신 분들이실 거예요. 실력은 당연한 거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수강생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홍보를 위해선 그만큼의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즉, 시술로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시술과 교육, 그리고 제품 판매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 샵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한 위치적 조건과 그리고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차별화된 교육과 판매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게 갖춰졌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공한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순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모두 다 다르고 내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환경,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저는 정말 작은 지방 도시의 동네 뷰티샵이에요. 수강을 하고는 있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제 실력이 4시간 이상 걸려도 찾아올 만큼의 수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이 주변의 1시간 거리 내외의 도시에서 수강생분들이 찾아와 주세요.
흔한 고속버스 시간도 많지 않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샵의 규모도 크지 않아서 무조건 1:1 수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강보다는 아직 시술적인 비율이 훨씬 더 높은데요. 그리고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도 대부분 2년 이상 꾸준히 방문해주고 계시는 단골 손님들의 비율이 70% 차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뷰티샵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시라면 저처럼 동네에 작은 뷰티샵을 운영하고 계실 거고 2년 이상 경력이 지나서 수강을 시작하면서 만만치 않은 현실에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5년째 지방도시 동네 뷰티샵을 운영하는 저는 괜찮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뷰티샵이 더 많이 생겼고요. 홍보 마케팅은 더 치열해졌어요. 여기저기서 각종 이벤트로 착한 가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전 이벤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신규 예약은 줄어들고 있고 기존의 고객님들의 재방문으로 꾸준히 유지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시술적인 매출은 3분의 1 정도로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패턴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이 뷰티샵 및 자영업의 현실이에요.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나의 것은 옛날 것이 되어버리고 실력이 있는 분들은 더 나아가 이름을 알릴 것이고 늘 경쟁과 유지, 쟁취를 하면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세미나를 다니면서 스킬업을 하고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수강과 병행하다 보니 한 달 한 달을 버티고 존버하는 정도예요. 시술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수강과 함께 병행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매출에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위치적 그 여건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뷰티샵이 많이 생겨나면서 매출적인 부분으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언제까지 시술로만 이렇게 매출을 유지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시술뿐만 아니라 수강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과연 무엇으로 더 추가적인 매출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5년째 지방도시 작은 동네 뷰티샵을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샵을 오픈하고 나면요 2년이 지나고 나면 소위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빨이 끝나면 이제 딱 내가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딱 보여요. 근데 그 매출이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원장님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시술 항목을 가지고 와야겠다 해서 속눈썹만 하셨던 원장님들이라면 반영구나 왁싱, 피부 이런 식으로 더 추가하게 되시고요. 아니면 보통 수강을 오픈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뷰티샵도 너무 많지만 수강을 하시는 원장님들도 진짜 많아서 오히려 새로 배우려고 하면 수강샵을 고르는 게 너무 힘들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힘들다고 했어. 경제가 지금 안 좋아서 그래. 이러면서 진짜 존버하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약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오늘 예약 없는데 그래도 가게는 출근하자. 그래서 출근을 합니다. 인스타에 사진 올려서 홍보라도 좀 해야겠어. 인스타에 사진 몇 장을 업로드를 해요.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나만 이렇게 조용한가? 다른 원장님들은 괜찮은가? 하면서 인스타를 막 찾아봐요. 찾아보다가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보게 되고 그렇게 보다 보니 하루가 다 가버렸어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진 않으셨나요? 저도 처음엔 지역 탓을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너무 환경적으로 좋지 않아 탓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나만 힘든 게 아닌데 다른 원장님들도 힘들다는데 하면서 경제 탓을 했어요. 세 번째는 내 실력이 너무 옛날 기술이 되어버렸나 보다. 나보다 잘하는 원장님들이 너무 많은가 보다. 자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 동떨어져서 교통이 좋지 않아서 수강생을 전국적으로 받을 수 없다면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뷰티샵과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머리가 아프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단가는 점점 더 낮아지고 실력 있는 원장님들은 너무 많이 생겨나서 경쟁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을지 도저히 모르겠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플랜 A가 효과가 없으면 플랜 B로 바꾸셔야 돼요. 저는 지금 그래서 플랜 B를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실행하는 방법을 저처럼 똑같이 작은 지방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과 공유를 하려고 해요. 오늘 맛보기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저는 예약이 없는 날이면 저는 똑같이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가게가 아닌 도서관에 출근을 합니다. 가게나 집처럼 편안한 공간에서는 스스로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고 나태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차라리 낯선 환경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카페도 좋고요. 도서관도 좋아요. 도서관에 가서 책도 찾아보고 학습실에 올라가서 강의도 듣고 블로그 글도 작성하고 예약을 걸어두고 유튜브 편집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순삭이에요. 결국 오늘 매출은 0원입니다. 하지만 내일 모레는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고 똑같이 0원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비록 예약이 없었지만 오늘 했는 이 일로 내일 모레에는 신규 손님이 들어오고 새로운 예약이 들어올 거예요. 오늘은 절대 헛되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현실적으로 수도권이나 큰 도시에 살고 있지 않아서 교통적인 부분이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도시의 멋진 원장님들처럼 큰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넓은 평수에 직원들과 함께 토탈샵을 운영할 만큼 경제적인 능력도 되지 못하고요. 운영할 만큼의 경제력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특성과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그렇다면 이 환경에 맞는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내가 벌 수 있는 기본 매출에 추가적인 매출을 또 다른 시술 항목이나 수강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더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방법이 SNS 소셜미디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속눈썹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어 하시면 속눈썹에 대해서 더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알릴 수 있는 매개체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작은 도시에서 뷰티샵을 운영을 하고 유지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 이런 방법을 조금씩 하나씩 풀어나갈 예정이에요. 정말 저처럼 동네에 작은 뷰티샵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원장님들이나 폐업 직전 위기이다, 아니면 뷰티샵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 추후에 세미나나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저처럼 동네 작은 뷰티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리고 큰 도시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창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께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고, 왜곡하거나 저격하는 말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